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한세련입니다. 감상적 민족주의와 가상의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19세기까지는 민족이라는 감정과 개념이 없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 이미지는 조선왕조 시대에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민족이라는 말도 없었다. 민족이라는 말은 러일 전쟁 이후 일본에서 수입돼 최남선의 3.1 독립선언서에서 공식화되었고 그 이후에 지식인을 중심으로 보편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해방 이후 남북한 집권 세력은 공이 정치적 이유로 민족을 신화했다. 개천절을 정해 단군 신화를 국가 신화로 만들고 백두산을 민족의 영산으로 신격화했으며 백두산 영공에 태극기를 날리자라는 식으로 민족을 창조해왔다. 식민지 시대에서 경험한 무의식적인 정신적 변화를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조직화한 것이다. 그 양상에 있어서 북한은 극단적이었다면 남한은 좀 더 이성적 모습을 띠지만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 모두 민족주의를 중요한 정치적 통합 이데올로기로 삼았고 심지어 권위주의에 저항하는 민주화 세력들도 민족주의를 정치적 동원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제 민족은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개념이 되어버렸다. 그러한 이 땅의 민족주의는 긍정성과 부정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식민지 시대의 민족주의는 긍정적 역할을 발휘하였으며 과거 조선인이 현대 한국인으로 재생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 역할은 컸다. 하지만 민주화가 된 이후의 민족주의는 부정적 측면만 크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상의 역사가 아닌 실상의 과거로 돌아가 보자. 흔히 1905년 일사조약 체결로 조선이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조선 왕조가 외부 세력이 보호국이 된 것은 이모군란 때이다. 조선은 중국의 번영임을 청나라와의 조약에 명시했다. 중국의 황제가 명령을 하는 형태로 양국의 외교관계가 성립되었고 조선의 국왕은 중국에 대한 사대를 맹세했고 중국에서 재정, 외교 고문이 파견되어 조선이 외교와 재정권을 장악했다. 이것은 보호국의 다름 아니다. 개화파는 바로 이 대목에서 반발하였다. 중국으로부터의 독립, 조선이 어떻게 자립할 것인가의 문제가 개화파에게는 최대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갑신정장 제1조에 대원군이 주속한 한국을 명기한 것도 같은 맥락의 독립에 대한 의지로 볼 수 있다. 그러한 개화파는 이모군란 발생 전에 영국, 미국 등과 접촉을 시도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 국제조약의 경험이 없는 조선 왕조는 관세 없는 통상 조약을 맺게 되었고 나중에 이를 깨달은 조선 왕조가 개정을 요구하지만 일본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이때 개화파들이 영국, 미국 등과의 접촉을 통해 관세에 대한 조선 왕조의 권리를 일본이 인정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미국과 영국 세력을 끌어들여 일본과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이 개화파의 전략이었다. 구한말 개화파의 개혁이 성공을 했더라면 아시아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김옥균이 갑신정변이 실패하자 이후 중국과의 군사 대결 구도가 불가피함을 깨닫고 전쟁 준비에 들어간다. 1885년부터 군사비가 일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고 1889년에는 그 유명한 한반도는 일본의 국익선이다. 즉 한반도에서 일본이 국익을 확보하지 못하면 일본의 존립은 어렵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일본 근대 사상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후쿠자와 유기치는 탈아론, 즉 일본은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역시 김옥균의 실패를 보고 나온 말이다. 갑신정변은 그만큼 국제적인 사건이었으며 일본은 자국의 입장에서 국익에 따른 합리적 판단을 했던 것이다.
일본이 조선 병합 과정에 들이은 가상의 구름을 벗어내기 위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1876년부터 한국을 침입할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추진해왔다는, 즉 일본이 처음부터 한반도 병합 의도를 분명히 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국의 실정, 중국의 대응, 세계의 상황이 상호 교차하는 과정에서 일본으로서도 하나의 불가피했던 선택 과정으로 구체화되고 가시화되는 과정이었을 뿐이다. 1905년 을사조약 그 당시만 해도 아직은 상황이 유동적이었다. 일본이 초대 통감 히로부미 같은 사람도 자신이 실권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조선 병합을 반대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독자적인 문화를 1000년 이상 갖는 민족을 식민지로 병합한다면 일본으로서는 큰 후환이라고 말했다. 대한제국을 도와서 대한제국 스스로 부국 강병해져 일본과 협조적인 세력이 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 이토 히로부미의 입장이었다. 1905년 한국의 재정 공문으로 파견된 메가다는 화폐개혁과 재정개혁을 단행한 이후 곧바로 토지조사 사업을 시도했지만 이토 히로부미가 이를 막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일본으로 쫓아버린 사건도 있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토지조사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식민사업을 하는 것이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았고 나름대로 상황을 관찰하면서 다른 길을 모색했다. 하지만 송병준을 중심으로 하는 일진의 이토 히로부미 탄핵, 고종의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인해 이토 히로부미 노선은 결국 난파하게 된다. 이런 상황으로 밀어볼 때 일본의 한국 병합 자체도 끝까지 상황은 유동적이었으며 한국인들의 자기 주체적 실천에 따라 다른 길의 가능성도 틀림없이 있었다.